2026년 미국 경제 대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몇 년 동안 정신없었잖아요. 과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오늘 이 핵심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미래를 그리고 있거든요. 2026년 미국 경제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 세 가지 예측을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둔화입니다. 문흥철 연구원은 이걸 연착륙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서서히 식을 거라는 전망이죠. 요즘 나오는 경제 지표들만 보면 미국 경제 괜찮은데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핵심 엔진들이 사실상 거의 다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게 크게 두 가지 바구니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엄청나게 푼 돈, 또 하나는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온 이민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둔화 시나리오에서는 이 두 바구니가 이제 텅 비었다고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장의 연료가 똑 떨어진 셈이죠. 게다가 2025년에 부과된 관세라는 새로운 악재까지 더해졌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엔진이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 끼우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완전히 정반대 시각, 바로 경제 호황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주장입니다. 바로 호황 시나리오인데요. 성상현 연구원은 2026년을 어떤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짠 성장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카드를 일부러 아주 전략적으로 꺼내들었다는 분석이죠. 시간을 벌어서 호황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랑 똑같아요. AI라는 새로운 먹거리에 정부가 나서서 의도적으로 투자를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일종의 버블을 만들어서라도 데이터 센터 같은 차세대 인프라를 깔아놓겠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이런 큰 그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금융억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정부랑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손을 잡는 거예요. 금리를 일부러 팍팍 눌러서 낮게 유지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뻔하죠. 정부가 AI 인프라 같은 데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빚내는 이자가 쌓여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 완전 극과 극의 시나리오 두 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식을 거라는 둔화론, 다른 하나는 일부러 불을 지필 거라는 호황론. 그럼 이제 김광석 연구원이 제시하는 세 번째 길,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바로 골디락스의 경로입니다. 골디락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 딱 정리하고 가자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말 그대로 딱 좋은 상태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말 그대로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고 AI에 투자하면서 경제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관세라든가 정부 지출 삭감 같은 것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경제가 폭주하지도 그렇다고 주저앉지도 않는 딱 적당한 관리되는 수준의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 골디락스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짜 우선순위가 뭘까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튼튼한 실물 경제를 목표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 시장을 부양해서 돈 벌었다는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좋아요. 그럼 목표가 시장 부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대체 무슨 수로 시장을 끌어올릴까요? 여기서부터 이 모든 시나리오의 밑바닥에 깔린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돈, 즉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죠. 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성장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옛날처럼 공장 돌리고 물건 파는 실물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돈의 흐름, 즉 유동성을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새로운 유동성 공급 작전의 설계도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에요. 보세요. 1단계.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빚을 내는 거죠. 2단계. 이 국채를 누가 사주느면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단기 채권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3단계. 그럼 장기 채권은 이건 연준이 나서서 직접 사줍니다.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4단계. 이렇게 정부, 연준,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까지 한 팀이 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에 유동성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금리는 낮게 유지되면서 자본시장이 부양되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공조체례죠? 이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예전에는 미국 국채를 주로 누가 사줬죠? 중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국가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수요의 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물론이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은 새로운 큰 손들이 등장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는 거죠. 특히 단기 채권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소화하게 만드는 이 방식, 이건 단순히 빚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겁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서서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더 큰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 미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식을 거라는 둔화 시나리오, 의도적으로 불을 지펴 호황을 만들 거라는 호황 시나리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을 거라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까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겉보기엔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딱 하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의도적으로 관리되는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연준이 작정하고 돈을 푼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가치가 보존되는 희소자산, 예를 들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2026년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튼튼한 실물 경제일까요? 아니면 숫자가 춤을 추는 뜨거운 자본시장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